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지정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상남도 지역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당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병명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 즉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병입니다. 여기서 인슐린은 음식물 섭취 후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줘서 힘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인슐린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포는 포도당을 받지 못해 힘이 없고 혈액 내 포도당 수치는 올라갑니다. 당뇨병은 장애 발생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장애 이후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유전, 노화, 비만, 고혈압, 운동 부족,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3다 증상이라 일컫는 다음, 다뇨, 다식이 있습니다. 이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많이 보고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체중 감소, 피로감, 식곤증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며, 당뇨병이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예방과 진단 이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병 증상 중 하나인 손발 저림은 기존 장애 질환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당뇨병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당뇨병 증상만으로 당뇨를 의심하거나 자가 혈당 수치 확인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혈당 및 혈압 측정, 당화 혈색소,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눈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화 혈색소란 적혈구 내의 혈색소가 어느 정도 당화되었나를 보는 검사를 말하며, 이 검사를 통해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가늠합니다. 장애인은 비교적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내장 지방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당뇨의 유병률과 합병증의 비율이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공복 혈당을 측정합니다. 이때 공복 혈당 값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100에서 125 사이일 때는 당뇨병 전 단계로 보며 99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때 당뇨병 진단을 받지만 이때부터 관리하면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당뇨병 전 단계 때부터 한 번쯤은 병원에서 당뇨병 관련 검사를 받고 당뇨병 환자에 준하는 규칙적인 식사 및 주기적인 운동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을 측정할 때는 가능하면 감각이 없는 손가락에 체열침을 찌르지 않도록 하며, 매번 같은 부위를 찌르면 피부 조직이 변할 수 있으므로 검사 부위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늘을 찌른 후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짜내지 않도록 하며, 만약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는 체열 후 충분한 지혈이 필요합니다. 혈당 측정은 아침 공복, 매 식전, 식후 2시간, 취침 전에 시행하도록 하고,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평상시와 다를 때에도 추가로 측정하도록 하며, 심한 설사나 구토 등을 한 후에는 곧바로 혈당 측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주 2, 3일마다 하루 2-3번 측정하되 검사 시간을 다르게 하여 혈당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식전 검사만 2회 하기보다는 아침 식전 검사 1회, 식후 2시간 검사 1회 하도록 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매우 중요하며, 만약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와 같은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슐린 자가투여 주사는 인슐린이 부족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며 제2형 당뇨 환자 중에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반응이 없을 때나 수술 전후, 임신 혹은 감염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합니다. 인슐린 주사의 종류는 크게 지속형과 속효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형 인슐린은 서서히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고 기본 혈당을 유지하게 하는 약물로 자기 전이나 아침 식전 등 같은 시간에 1일 1회 투여하도록 합니다. 속효성 인슐린은 단시간 내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로 식전 30분에 투여합니다. 그 외에도 초속효성, 중간형, 초지속형, 혼합형 등 인슐린의 종류는 다양하니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인슐린의 종류를 미리 알아놓도록 합니다. 인슐린 자가투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사를 놔야 하므로 병원, 보건소 방문 및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초기에 올바른 자가주사법에 대해 교육받아서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여 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펜 주사기의 뚜껑을 열어 주사기 앞쪽 고무 마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인슐린 주사 부위는 주로 신경 분포가 적은 복부, 상완이 권장되며 복부는 배꼽에서 2에서 2.5cm 떨어진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며 만약 복부에 큰 수술 흉터 부위, 복막 투석, 복수가 찬 경우에는 복부에 주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팔은 어깨선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3등분 했을 때 가운데 부분, 어깨선 기준으로 뒤쪽 부위에 주사하도록 합니다. 인슐린이 근육에 들어가면 흡수가 빨라져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육이 아닌 피부 바로 아래 피하 지방이 많은 곳에 놔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바늘은 짧으므로 피부와 직각이 되게 한 후 바늘을 부드럽게 삽입하고 버튼을 천천히 누릅니다. 약물이 완전히 주입되고 난 후부터 최소 10초간 정지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바늘을 재빨리 뺍니다. 바늘을 뺀 후에는 약물이 조직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어야 하므로 알코올 솜으로 살짝 눌러주고 절대 문지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은 날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거나 용량을 낮춰서 투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의료진에게 문의하도록 하며 약물요법을 시작하더라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반드시 병행하도록 합니다. 인슐린 주사 부위로 피하 지방이 적은 부위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손으로 피하 지방을 잡아서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 이때 피하 지방을 손으로 잡기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올바른 투약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나 활동 보조사 등 평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인슐린 투여 방법에 대해 교육받도록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당뇨병 식이요법은 큰 차이점은 없지만 자신의 장애와 신체 상태, 복용 약물에 따라 상호작용에 의한 섭취 제한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요리할 때는 양파와 같이 천연 단맛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가능하면 설탕 같은 단순 당질 대신 당분이 없는 스테비아와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간식은 식사 후 2시간 정도에 우유 또는 과일군 위주로 먹습니다.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해 직접 혈당을 떨어뜨리고 식사요법 효과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로 혈당을 측정하도록 하며 저혈당 예방용 간식을 항상 준비하도록 합니다. 만약 운동 전 혈당이 70 이하이거나 300 이상일 경우에는 휴식을 먼저 취하도록 합니다. 장애인은 감각과 운동 기능의 저하로 낙상 위험성이 높고 운동 자세에 제한점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혈당 관리를 위한 적절한 운동 강도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심폐기능과 근육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역시 당뇨병이 생겼다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계획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괄적인 운동법을 따르기보다는 장애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운동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운동은 매일 하기보다는 주 2에서 3회라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헬스장 같이 정해진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운동하도록 합니다. 나에게 맞는 준비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근육 강화 운동, 정리 운동 등을 생각해서 시행해 보도록 합니다. 만약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았다면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주 150분 정도 시행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 후, 구토나 설사 후, 혈당 강화제 및 인슐린 과다 투여와 같은 이유로 혈중 포도당이 70 이하로 감소해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두통, 손가락 저림, 가슴 두근거림, 얼굴 창백, 빈맥, 발한, 불안, 피곤함, 손떨림, 시야 흐림, 의식 저하 등이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저혈당이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오렌지 주스, 사탕, 탄산음료, 설탕물 등과 같은 단순 당분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때 초콜릿, 도넛, 피자, 쿠키, 케이크, 견과류, 아이스크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혈당일 때 섭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는 단순 당질 음식은 혈당이 적절할 때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만약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일 경우에는 곧바로 119에 연락하도록 하며 이때 음식물 섭취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10에서 15분 휴식 후 혈당을 재측정했을 때도 혈당이 계속 70 이하라면 같은 양의 당분 음식을 섭취하고 그 이상이면 햄 샌드위치 반개, 땅콩 버터 샌드위치 같이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을 섭취합니다. 만약 저혈당을 자주 경험한다면 응급시 필요한 단순 당질 음식과 당뇨인임을 표시하는 인식표를 항상 휴대하고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의식 상태를 확인할 때는 맨살이 아닌 팔뚝이나 어깨 측면과 같이 덜 민감한 부위를 먼저 두세 번 두드려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장애로 인해 신체 마비로 감각이 없는 부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얼굴 위주로 자극을 주어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때는 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공간에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로 눕히도록 합니다. 만약 장애로 인한 경직이 있는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위해 타지의 자세를 강제로 바르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혈당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들의 혈당 관리에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